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원래는 인생 이야기 따로, 논란과 비하인드를 모아 따로 이렇게 두 개의 영상을 만드는데, 그룹의 창업주들은 인생이 파란만장하지만 보통 재벌 2, 3세들은 특별한 인생 이야기라기보다는 공부하다가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은 이번 한 편의 영상에 모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태원은 1960년 12월 3일 수원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최종현으로 SK그룹 창업주인 최종건의 동생이며, 최종현이 비교적 일찍 생을 마감하여 SK를 물려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태원은 SK 창업주의 조카인 셈입니다. 1979년 신의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3년 고려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사를 따고 유학을 떠납니다. 시카고 대학에 다니던 중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소연과 결혼을 하였고, 1989년 시카고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같이 따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성경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들어가 1년 만에 성경 아메리카 이사, 96년에는 성경 상무이사를 지내며 천천히 올라가는 듯 싶었으나 98년 아버지 최종현이 68세 폐암으로 생을 마감하며 38살의 젊은 나이로 SK그룹의 회장 자리에 오릅니다. 참고로 성경은 SK의 옛 이름입니다. 성경을 영어 약자로 하면 SK죠. SK 이노베이션 회장에 선임된 이후 강력한 리더십으로 행복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SKMS의 재정립과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수출 기업으로 전환을 통해 SK그룹을 재계순위 3위까지 끌어올립니다. 회장들, CEO들 중에서도 글로벌 감각이 뛰어난 편이며 국내외 넓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재계에서는 2세대와 3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나 신세계, 그리고 호텔신라 등 자녀들이 나눠 가지며 회장 자리를 꿰찼는데, SK는 최태원 단독으로 거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SK그룹 대표이사 회장이면서 SK이노베이션, 하이닉스 등 거의 SK를 독점하고 있죠. 서울대학교 기술정책대학원 겸임교수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대한핸드볼협회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 징역 4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고, 2014년 3월 4일 모든 계열사와 대표직 회장직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그냥 대주주로 남게 된 거죠. 그러다가 2015년 8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6,527명이 특별사면되는 광복절 특사에서 최태원도 함께 나옵니다. 다시 복귀할지 아니면 대주주로 남을지 관심이 쏠렸는데 복귀하여 현재 다시 회장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기업을 운영한 듯 싶었으나 2015년 스캔들이 터집니다. 12월 29일자 세계일보에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소연과 이혼을 계획 중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대놓고 발표를 한 거죠. SK 대기업 반열에 올라가는데 큰 기여를 한 한국이동통신 인수가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밀어준 결과라는 말이 많았기 때문에 더 욕을 심하게 먹었죠. 그리고 이때 인수한 한국이동통신이 현재 SK텔레콤입니다. 그리고 정유 쪽에도 장인어른이 노태우의 백이 있다는 말이 많죠. 노소영은 혼외자의 존재를 6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아왔다며 이혼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최태원의 불륜녀가 공개되는데 바로 TNC재단의 이사장 김희영. 상당히 아름다우시네요. 뉴저지 사이녀로 통했던 김희영은 1975년생으로 최태원과 15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문제는 노소영의 혼외 자식은 자신이 직접 키울 것이며 이혼은 절대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적으로 유책 배우자, 그러니까 파탄의 원인을 만든 사람은 이혼 소송이 불가능해 영상을 만드는 오늘까지도 이혼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태원은 이미 김희영과 동거를 하고 있고, 얼마 전 2019년 5월에는 공식 석상이 김희영과 함께 나타납니다. 여기서 행사의 파트너가 TNC 재단이라고 나오는데, TNC 재단이 최태원의 T와 김희영의 영어 이름 클로이를 합쳐 만든 이름이죠. 최태원이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정말 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희영의 경우 국내외를 넘나들며 청소년과 아동복지에 힘쓰는데, 최태원이 말하길 인간 최태원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 이유는 나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나서라며 대놓고 사랑을 표현하죠. 이제 다른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해외 선물로 4천억을 날린 이야기. 2011년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선물 투자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처음에 4천억이라고 기사 제목을 전부 붙여놓았지만 5천억 투자에 1,000억 정도의 손실입니다. 근데 사실 내역이 공개되거나 한 게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잘 모릅니다. 4천억 손실이 났다는 뉴스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돈을 날렸는데 왜 수사를 받는 걸까 하면, 선물 투자 창구 노릇을 한 베넥스 인베스트먼트에 SK텔레콤 등 SK 계열사가 투자를 했고, 그 가운데 1,000억 원 가량이 회장 형제의 투자를 전담했던 인물의 계좌로 흘러갔던 정황이 나왔거든요. 아직까지도 다 풀리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먼저 살짝 해외 선물 거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알아보고 갈게요. 선물거래란 파생상품으로 주식하는 분들은 필히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선물은 선물해준다의 기프트나 프레젠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가격을 예상해 정해진 가격에 거래를 하는 파생상품인데 쉽게 그냥 미래에 비싸질지 싸질지 맞추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수 선물이나 원유 선물이 있죠. 주식과는 다르게 완벽한 제로섬 게임의 형식이며 한국의 선물 시장은 그리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해외 선물, 원유나 나스닥, 금 등의 종목으로 거래를 합니다. 주식보다 훨씬 레버리지도 크고 하루에도 몇 명이 대박과 쪽박을 오고 가죠. 어쨌든 최태원도 이 선물 시장에 뛰어듭니다. 처음 손실을 본 것은 1998년부터 4년 동안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SK해운의 자금을 인출해 5천억의 손실을 본 것인데 이때가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였는데 또 손을 댄 것이죠. 어쨌든 2013년 계열사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으며 끝이 납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왜 최태원이 해외 선물을 했을까를 봐야 하죠. 보통 의심하는 것이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먼저 돈의 이전이 목표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지정해서 선물 계약을 맺는 상품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어떤 상품을 거래했는지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금 조성이나 혹은 상속을 위해 충분히 가능하죠. 거기다 국내에서 추적 가능한 건 증권회사까지만 이라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는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경영권 이야기. 2003년 SK 비자금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외국계 펀드인 소버린이 지배구조 개선의 명분으로 SK의 지분을 매집해 경영권을 위협했었죠. 이때는 포스코나 하나은행 등 여러 세력이 나서서 방어를 도와주었지만 현재 SK 회장 일가가 지분만 많고 실탄이 없어서 경영권 확보가 어렵다는 말이 뉴스와 기사에서 많이 나왔죠. 하지만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분 관계를 놓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롯데에서는 광윤사와 호텔롯데, 삼성에서는 에버랜드를 지배하면 그룹의 경영권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SK는 현재 SK CNC가 SK 주의 지분 32%를 확보하는 구조라서 사실상 SK CNC가 SK그룹의 지주 회사입니다. 이 SK CNC의 지분 40%를 최태원 회장이 들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경영권 공격에 흔들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흥미로운 찌라시라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끝날 이야기인데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니 사람들이 하나 둘 믿은 거죠. 경영권 때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 때문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저도 이게 꽤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최태원 회장의 1천억 원대 선물 사고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따르면 부회장이 자금 세탁을 주도했거든요. 여러 말들이 많지만 결국 사건이 종결돼서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아니면 정말 전부 루머이고 선물 거래를 즐기다가 회사 자금까지 쓴 것일 수도 있고요. 논란만 남고 최태원은 실형을 받고 끝이 납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PM좌 이야기입니다. 2011년에서 2012년경 최태원이 주식 커뮤니티인 팍스넷에서 PM5340이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한다는 것. 근데 이건 확실한 게 아니니 재미로만 봐주세요. 실제로 PM5340이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시카고대 도서관 가면 PM 석사 논문이 본존되어 있다. 굉장히 유명한 논문이다. 실제로 최태원은 시카고 대학을 나왔죠. PM이 사람을 많이 부려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무조건 두드려 패야지 말을 잘 듣더라. 예, 그렇다고 하네요. 이런 일상 글들도 자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최태원이라는 의혹을 받는 글들입니다. 제주도의 땅이 2330만 평이 넘는다. 평당 10만원에 산 거다. 아, 오타다 230만 평이다. 저 글을 쓴 시점이 5월, 그리고 8월에 기사가 나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최태원이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캡처는 없지만 PM이 인천 개발시킨다고 글을 썼는데 SK가 인천 개발 중이었고 카자흐스탄 개발권을 언급했는데 정말 SK 카자흐스탄 진출. 김장김치 부르이유 떡기 자주 한다 했는데 실제로 SK의 연례 행사이고 SK의 팍스넷 인수 시기가 2002년 8월, PM의 가입 시기가 2002년 8월, 그리고 PM 사업부가 SK 계열사 지휘하에 있죠. 근데 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있어 보이려고 한 관심종자일 수도 있고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입니다. 최태원 취임 이후 수출 기업으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자산도 4배가량 불어나 110조까지 증가했죠.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해 다른 기업들과 다른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구축하고 국내 인사 중에서는 최초로 다보스 포럼의 동아시아 지역경제 지도자 회의의 의장을 맡아 발표를 했죠. 김의원과 만난 이후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게 되어 SK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많이 하죠. 정리하자면 논란이 많지만 확실히 능력 있고 리더십이 있으며 다른 한국 기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회활동을 많이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하루빨리 나서달라. 사회적 가치는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반일 뿐 아니라 이제는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기업 전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다. 최태원 회장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